2차전지가 좋은지 2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박순혁 이사님 덕분에 2차전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됐습니다. 2차전지는 지금 50% 100% 네. 하잖아요. 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2차전지를 가야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는 주식의 몰라요. 미래에 대해서 예. 알 수 없어요. 나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안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예,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나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순혁 작가입니다. 원래 이제 2차전지 투자 바이블 강의를 6월 30일에 종료하기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만 좀 더 열어달라 하는 이제 요청들이 많으셔갖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를 타서 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아갖고, 한시적으로 조금만 더 오픈하기로 했으니까, 아직까지 강의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이제 좀 망설이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0대) 블루지님의 질문입니다. 현재 셀트리온 삼형제를 100% 가지고 있는데 2년 반 동안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2년 반 동안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주가 지난 한 3년 정도간의 셀트리온 삼형제 궤적을 보니까 정말 이 최고점에 조금 물리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가파르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2차전지가 좋은지 2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박순혁 이사님 덕분에 2차전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2차전지의 성장성을 의심하지 않고요. 다만 셀트리온에서 2차전지로 말씀하신 교체 매매를 해야 하는데요. 셀트리온 또한 2026년 초쯤에 많은 성장을 이룰 걸로 기대됩니다. 현재 마이너스 40% 이상인 상황에서 곧 올라가면 비중 축소를 하려고 하는데, 하염없이 주가가 내려가기만 해서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올 연말쯤에 셀트리온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이동할 계획인데요. 이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이 방송 보자마자 네. 내일 장 열리면 바로 실행하십시오. 네, 40대 블루지님 들으셨나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혹시 내가 팔았는데 그 주식이 하고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으신 거예요. 2026년 초에 많은 성장을 이룰 걸로 기대된다 하셨거든요. 2026년 초에 많은 성장이 기대되면 2026년에 사시면 되겠네요. 네, 그쵸. 그때까지 이제 여기. 그때까지는 2차전지로 돈을 벌어갖고, 그쵸. 그때 26년도에 셀트리온 사면 사시면 돼요. 네, 아직 멀었어요. 2026년이면은 3년 후니까. 네, 그 전에 이제 2차전지로 많이 또, 불을 일구시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투자하시면 되겠네요.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오기 전에, 네. 이제 최근 한 4개년도 정도의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률, 이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2019년 이전에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게 고속 성장을 하던 사실은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CMO라고 하나요? 그 바이오시밀러요? 예, 바이오시밀러. 네. 예, 그거를 이제 신사업을 이제 그 시장을 개척해갖고 네. 이제 공장 증설하고 하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이익이 나는 회사, 그 다음에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회사,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 그러면서 또 관련해갖고 이제 공매도 세력하고 또 이제 다툼도 있었고, 네. 거기도 쇼스키지 있었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런 형태로 해갖고 이제 크게 한번 올랐었던 주식이고요. 네. 2017년도부터 그때쯤에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예. 17년, 18년 되게 크게 이제 불타올랐던 주식이고, 그 무렵에는 되게 PR이 높았지만, 네. 그래도 그 PR이 높았던 게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게 되게 고속 성장을 하던 회사였고요. 네. 그게 이제 지금 2019년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2020년, 2020년부터 보면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이제 3개년 동안에 지금 성장이 많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한 자릿수 이제 매년 이제 영업이익 한 자릿수를 못 증가하는
오, 제약회사인데 되게 영업이익률이 낮네요. 아니 영업이익이 낮은 게 아니고 네. 영업이익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예, 네. 예. 그러니까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는. 네. 커나가는데 열심히 빠른 속도로 커나가다가 지금은 이제 커나가는 게 좀 스톱이 돼 있는 네. 좀 이제 그런 형태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무렵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때거든요. 이제 고속 성장하는 회사들은 항상 이제 고퍼가 정당화가 되기 때문에 포가 되게 높은 상태에 있다가 그게 이제 성장이 딱 멈춰지게 되면 성장이 둔화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PR이 확 떨어지는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그게 주가 급락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지금 셀트리온이 좀 그런 상태예요. 네. 그래서 예, 원래는 그게 PR이 한 100배도 넘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PR이 100배 넘어갔을 때는 매해 이제 영업이익 성장률이 40%, 50% 막 이럴 때였고 지금은 이제 10배도 10%도 채 성장을 못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PR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옛날에 PR 100배 받던 게 지금은 뭐 30배, 40배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역사적 PR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옛날에 얘가 PR 100배를 받던 종목인데 지금 30배, 40배면 야 완전 저평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착각입니다. 아, 성장의 속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그게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차라리 지금 현재 옛날에 셀트리온처럼 고속 성장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이나 뭐 이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PR이 대략 보면은 그 셀트리온하고 PR은 비슷해요. 네, 30, 40. 예, 40, 네. 뭐 이렇게 뭐 50대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셀트리온도 이제 삼형제가 조금씩 다르니까 40, 50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PR은 비슷한데 성장률은 지금 셀트리온이 한 10% 정도인데 2차 전지는 지금 50%, 100% 하잖아요. 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2차 전지를 가야겠네요. 예. 그래서 팔고 글로 옮기시라는 거고. 근데 좀 아쉽게 생각되시는 부분이 혹시 이제 워낙 계속 빠졌고 올해도 계속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네. 순환매가 한번 들어오면 어떡하나. 순환매가 들어오면 그때 팔고 옮기면 어떡하나. 이런 좀 미련이 계속 사실 남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번 불 붙으면 상을 가기 때문에 내가 팔자마자 막 상을 가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뒷골이 항상 좀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게 연말에 좀 올라가면 그때 정리하면 어떡할까. 네.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부분 매도를 해서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하지 말고. 네, 그러면 한 뭐 절반 정도. 절반이나 3분의 1에서 한 절반 정도, 30%에서 네. 50% 정도 사이에서 일부 팔아갖고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이제 계좌를 좀 분리해서 갖고 계시고 이런 예. 케이스는 그 이제 30%나 50%를 이제 빼갖고 요새는 계좌 만드는 게 다 비대면 쉽게 네, 되게 되니까 쉽습니다. 계좌를 하나 따로 만들어갖고 네. 뭐 한 50%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는 기존 갖고 있는 세 종목 그대로 갖고 가고 네. 나머지 이제 그 50%는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이제 사시고 싶은 걸로 5개 이상 네. 분할해서 이제 사서 놓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쑥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더 느끼는 게 있으니까 예. 어떻게 내가 투자를 더 해야 되는지 확신이 서겠네요. 예. 나머지 50%를 빼서 네. 옮기시든지, 뭐 하여튼 이게 이제 기다린 상승이 와갖고 네. 그때 좀 더 높은 가격에 해갖고 또 옮길 수 있게 되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일단은 이제 한 30%에서 50% 깨갖고 다른 계좌를 만들어서 이제 주가시는 그런 형태로 네.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은 절충점을 찾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는 주식의 몰라요. 미래에 대해서 네. 알 수 없어요. 나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나눠서 사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나눠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예,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말쯤에 셀트리온 주가가 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분할해서 매도하시고요. 예. 분할해서 매도하고 연말에 진짜 오르면 나머지 그 금액을 팔아가 옮기시면 되죠. 그렇죠. 판타스틱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 네. 손절매를 잘하기 위한 마음가짐 네. 이 5개를 항상 좀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지금 되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 있다. 네, 마이너스 말씀하시지만 40%라고 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본전 올리게 했을 겁니다.
맨 고점에 세트를 투자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죠. 처음에 초반에 투자했는데 성과가 좋네. 그러니까 조금 더 사 예, 더 모아서 사고. 이렇게. 예. 처음 주식하는 사람이 셀트리온부터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그 이전에 바이오 투자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경험이 있고 하니까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더 올라가고 뭐 2026년에 더 큰 게 나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네. 그 이전에 이제 바이오 주식들을 알아본 경험들이 좀 있으셔서 그 경험치에 의해서 이제 사실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사람들은 항상 이제 자기 익숙한 거에서 좀 벗어나기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네.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한 그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김남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리아 트렌드 계속 매년 네. 발간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트렌디함이라는 뭐냐 하면은 내가 과거에 성공했었던 공식을 잊어버리는 거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트렌디함이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성공했던 방법을 계속 고집하는 거는 아주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제 특정 시기에 특정 주도 업종 이런 것들이 한번 시세를 크게 분출하고 네.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주도 업종들은 철저히 소외되는 경향들이기 때문에 네. 바이오 같은 경우가 대략 2014년 15년 무렵부터 해서 2021년 코로나 팬데믹까지 좋았던 거잖아요. 시장을 홀로 이끌어왔던 주식들인데 지금은 그 열풍은 다 이제 끝난 거고 지금은 이제 그 바통을 2차 전지로 당연히 옮겨온 상태니까 2차 전지 옮겨올 수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옮겨오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바이오를 내가 한 5년 6년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하는 과정에서 내가 거기에 관련해서 공부한 게 되게 많단 말입니다. 아, 매몰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예, 2차 전지는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여의도에 이제 기관들이 반도체 한 이유가 반도체가 지난 10년 동안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종목이어서 기관들 반도체 다 박사예요. 반도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되게 편하고 이걸로 해서 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2차 전지를 내가 하려면 배터리 아저씨 K배터리다 물씬 청구도 사서 강의도 듣고, 네. 강의도 듣고 10만 원짜리 유효강좌도 듣고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일단 귀찮고 싫고 네. 그 다음에 배터리 아저씨 이제 공부하는 거가 왠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네. 세상은 바뀌는데 그 바뀌는 세상에 따라서 내가 계속 변해야 되고 새로 성장하는 업종 이제 산업에 계속 눈을 뜨고 계속해서 내가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면은 지금 소정 대표님 같은 경우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챗 GPT 네. 바로 이제 다 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게 있으면 바로 써보시고 예. 바로 들어보시고 예. 바로 막 해보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빨라요. 나는 안 한다니까. 막 뉴진스 뭐 신곡 발표한다고 기다리고 계시다니까 요새.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소년적인 그런 호기심, 지적 호기심 이게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게 있어야 이게 새로운 문물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게 세상의 변화를 내가 읽을 수가 있고 그게 다 주식의 투자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예. 조금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이동하시기는 좀 이제 심적으로 좀 허들 같은 게 있으실 테니까 네. 한 30%에서 50% 정도만 일단 먼저 한번 해보시고 예. 해놓고 보면 차차 자연스럽게 다 이동하게 돼요. 그렇죠.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 수익률이 이제 또 명확하게 찍힐 예. 테니까 그때부터는 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0대 왕초보님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 53세 직장인입니다. 남편의 2번의 비투와 단타로 많은 빚을 지게 됐고 빚 갚느라 모은 돈도 없고 자가도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살다 보니까 문득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한 결과가 허탈하게 느껴집니다. 저의 고민은 언제 은퇴해서 주식 투자에 목돈을 넣어야 좀 더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2,500만 원 정도 2차 전지 위주로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런 투자를 시작한 게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남편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보다가 박 이사님을 알게 되어 시작했습니다. 정년은 8년 남았지만
지금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금 1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연금은 2년 후면 납입 기간이 끝나는데 2차 전지에 투자를 해서 더 수익률을 내려면 2년, 3년 더 빨리 명예퇴직을 하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아니면 매달 일정액을 투자하면서 5년 더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나을까요? 현재 집이 없는 상황이라 내 집 마련도 해야 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 예술계통의 일을 하는 두 딸의 지원을 아직 하고 있어서 생활비도 많이 들긴 합니다. 저희 집의 경제적 자립을 명퇴 전에 이루는 것이 제 바람인데 방향이 잘 잡히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일단 빨리 가려고 할수록 자빠지고 맞아. 그래서 이제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네, 그렇죠. 이게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게 되거나 서두르게 돼서 조급하게 돼서 좀 실패하는 경우들도 생기죠. 천천히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2,500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늘려가셔야 되고 네. 빨리 어떻게든 좀 왕창 좀 벌어 보려고 하니까 근데 목도 놓고 하니까 이제 명퇴라도 해서 그 명퇴금을 갖고 투자를 할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퇴직을 늦게 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가능한 한 오래오래 일하는 게 제일 좋은 노후 보장 방법입니다. 정년이 8년이나 남으셨어요. 예. 근데 이게 명퇴금을 1억 원 정도를 준다고 했는데 1억 받지 원 마시고요. 받지 마시고 예. 네. 끝까지 다니시고 네. 다니고 나서 퇴직했으니까 이제 나 퇴직했으니까 이제 일 안 하고 좀 편하게 지내지 하지 말고 다른 일자리를 또 찾아보십시오. 허락하는 한에 있어서는 계속 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그렇게 뭔가 집중할 곳이 필요해요. 아니면은 자꾸 막 주식 그것만 보고 있고 점점 막 수익률 떨어지고. 그러니까 명퇴를 해서 네. 목돈을 만들어 갖고 투자를 하게 되면 더더욱 주식을 많이 보게 되겠죠. 맞아요. 안 좋아요. 돈을 땡겨 갖고 빨리 부자 되려고 내가 이제 퇴직도 빨리 했는데 더 빨리 부자가 돼야 되니까 내가 더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테고 더 부지런하게 들여다보면은 성과는 나빠집니다. 일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은퇴할 생각 따위는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70, 80, 90, 100살까지 계속 일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약간 100살까지. 네. 가능한 한에 있어서 몸이 허락하는 한에 있어서는 끝까지 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을 통해서 이제 자기 실현하고 이제 이런 게 사실 행복이지. 네. 주식 투자해서 이제 버는 돈은 사실은 뭐랄까 보험 같은 이제 좀 뒷배경 같은 좀 그런 느낌으로 작용하게끔 하셔야지. 네, 그게 본업이 되면 힘들어요. 그게 본업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본업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들여다보고 해서 더 나빠진다니까요. 성과가. 내가 일이 바쁘고 계속 하는 일 있어야지 안 들여다보고 있는데 에코프로 10배 올랐는데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이제 남편분이 사실은 이제 비투도 하시고 단타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이 그 사모님 아내분한테도 이제 자연스럽게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게끔 좀 이제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벽에 똥칠할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네, 퇴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 남편이 이제 비투와 단타로 많은 빚을 지게 됐다 했는데 이거를 이제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 왕초보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2,500만 원이 좀 금액이 적어갖고 좀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500 정도 대출을 받으십시오. 오. 신용 대출을 받으시든지 네. 직장 하시니까. 그쵸, 8년이 남으셨으니까. 2,500이든 5,000이든 정도 차라리 신용 대출을 받아 네. 그걸 얹어서 금액을 키우십시오. 그 정도 선으로 하고 5천만 원 신용 대출 받으면은 그 이자 얼마 안 되니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좀 직장에 있으니까 네. 수입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입원을 갖고 이자를 감당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분이 예술계통에 일을 하는 두 딸의 지원을 하고 있다. 딱 여기에서 느낌이 확 왔어요. 되게 돈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예술계통이. 레슨비나 예를 들어 무용을 하면은 그 옷이나 메이크업비 같은 것들을 행사를 할 때마다 한 200~300만 원씩 들어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실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그렇게 생활비에 쪼달리게 되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복권이 당첨되는 거거든요. 주식에서 그런 걸 꿈꾸게 되신다 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음. 명퇴해갖고 한 1억 하고 팍 해서 이제 왕창 땡겨갖고 네. 이제 고통을 한 방에 해결하려고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교에 보면 저기 사성제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고집멸도라 그래서 이제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인생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제가 인생은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네. 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인생이 고통의 바다인 이유가 이제 그 집착 때문에라는 게 이제 집제라는 얘기고 네. 그 다음에 멸제라고 하는 거는 그 집착을 이제 걷어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러면은 도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에 이르는 열반에 이르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집착만 빼면은 마음이 편안한 도에 이룰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집착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본전에 대한 집착하는 집착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딱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고해예요. 고통의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분은 이제 예술 계통을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그 고통이 막 있으니까 굉장히 압박감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고 그 해결하는 방법으로 마침 좋은 분을 만나갖고 이제 주식 투자로 한 방에 확 벌어갖고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돼갖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방에 다 해결했다고 하시더라도 그래도 다른 고통이 쫓아오게 될 겁니다. 네. 어차피 인생은 보이니까요. 고통의 바다 속에 사는 거니까요. 늘 고통스러운 순간에 잠깐 아주 찰나의 행복이 있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고통을 벗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고통과 친하게 지내려고 자꾸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그렇게 좀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거라면 예.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은퇴는 8년 후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예, 예. 끝까지 다니십시오. 끝까지.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명퇴한 친구들이 있는데 네. 만족해하는 놈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래요? 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안 좋다니까. 저도 퇴사 예. 10년 회사 다니고 이렇게 정말 진하게 놀아봤는데 그때 딱 느꼈습니다. 예, 예. 다시 일을 해야겠다고. 예.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네. 눈치 보고 이제 제 나이 또래가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정년퇴직 근처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면제여서 좀 입사를 일찍 해갖고 네. 제 동기들은 지금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한 두세 살씩 많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52이면 걔들은 55, 56 이렇기 때문에 네. 이제 훨씬 퇴직이 눈앞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는 빠르기 때문에 퇴직 연한이. 네. 그래서 이제 명퇴한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퇴직 앞두고 있는 애도 있고 퇴직 안 하면은 눈칫밥 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눈칫밥을 먹더라도 최대한 직장에 붙어 있는 게 그게 나중에 보면 제일 낫더라고요. 네. 거기에 그렇게 있다가 최대한 있다가 예. 이제 또 다른 직장 얻어서 100세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또 하다 보면은 주식 투자하면서 이제 순풍이 불기도 해서 이렇게 내 자산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기쁨도 함께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0대 부자가 되고 싶은 사회초년생님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회초년생입니다. 박순혁 작가님을 6월에 처음 알게 돼서 2차 전지에 뒤늦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어서 박순혁 작가님의 2차 전지 투자 바이블 강의가 마감되기 직전에 신청했습니다. 아직 완벽히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학습 영상을 보면 볼수록 2차 전지를 모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투자 자금이 굉장히 부족한데 조급한 마음이 자꾸 드는데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질까 하는 것입니다. 2차 전지를 모아가고 싶은데 적은 자금 중에서 상당수의 투자 자금이 다른 종목들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주가만 보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금이라도 깨서 당장 확 들어가야 하나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주식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라고 하는데 2차 전지 영상을 보면 볼수록 여유 자금이 없는 지금 너무 조급합니다. 3년을 보고 투자해야 하기에 모든 적금을 깨고 들어가기에는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까봐 부담스럽고요. 조급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로잡으며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빨리 가려고 하면은 이제 늦어지는 게 주식 투자니까 이제 뭐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노력하셔야죠. 뭐 그 마음은 이제 사실 자기 마음이니까 네. 내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 마음을 그렇게 먹으려고 자꾸 노력하고 해야 마음이 먹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니까 20대, 30대가 참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상하게 내가 빨리 뭔가 젊었을 때 이루어가지고 이 젊음을 더 즐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젊음이 없으면 이게 아름답게 이렇게 또 소비하고 즐길 수가 없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50대 돈 많아도 쓸 데 많고 즐길 거 많이 있어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이런 분들이 가끔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너무 이제 사람들이 화려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비싼 식당에도 가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그래서 그런 비교 같은 것들 때문에 더 좀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그래서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인스타그램 삭제.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은 발을 못 붙이게 돼요. 아웃. 예, 예. 네, 인스타그램이 정말 참. 그 관련해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말씀 더 드리면, 예.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 이름은 성함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이 이제 되게 낮은 위치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이제 멸시하고 경시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중간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좀 이제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위치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미워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자신을 좋아해 주진 않아요. 내가 맨 바닥에 있든 중간에 있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이런 걸 통해서 행복을 가지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해야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은 별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예, 관심이 없거나 미워하거나, 예, 멸시하거나. 네, 멸시하거나. 예. 아니면 보통의 위치에 있으면은 그냥 무관심의 영역에 있거나. 예. 그래서 그 만족이나 행복이나 이런 거는 내가 내 안에서 찾아야 되지. 네. 예, 다른 사람이 이제 부러움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이제 만족을 느끼시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인스타 요새 그 풍조잖아요. 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젊었을 때 저도 역시 그랬고 그렇게 예. 좀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자랑 백날 해봐야 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알아주면 척만 하지. 인스타에 좋아요 내가 눌러줘야 니도 나중에 내 인스타 눌러줄 거니까 페이북에 좋아요 이제 해줘야 네가 또 내한테 좋아요 해줄 거니까 그런 이제 의무감 때문에 해주는 거지 실제로 좋아하고 누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인스타를 끊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인스타 비교와- 끊으신 김에 법으로 인스타 금지법 하나 아, 만들죠. 네. 한 주주령으로 인스타 금지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박순영 이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사님, 얼마 전에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예. 여행이 아니라 출장이라고 아, 말씀드렸어요. 여행입니다. 제가 진짜 방콕 여행 갔다 왔습니다. 방콕 다녀오셨구나. 2019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가고 네. 벌써 한 4년 만인가? 그죠? 예. 그 중간에 또 이제 코로나 있고 이래갖고 그러네요. 예, 오랜만에 가니까 좋더라고요. 네.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예, 많이 먹고요. 네. 제가 어제 이제 선대인 TV를 그러니까 라이브로 시청을 하니까 좀 현지 조사를 하고 오셨다고요. 간 김에 이제 중국 그 전기차가 태국에서 많이 팔린다고 네. 이제 계속 그런 걸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이제 그런 분도 진짜 있구나. 그런지 네. 한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영 대표님이 그때 삼양식품 그때 되게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이제 뭐 동남아나 그 다음에 무슬림 이런 쪽이 되게 잘 팔린다고 네. 그 말씀하시면서 하시길래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겸 해서 음. 갔는데 중국 차는 없었고요. 중국 차는 딱 한 대 봤고요. 이게 이제 BYD 차는 아직 제가 확인 못했고 예. 네타라고 이제 좀 작은 브랜드 있어요. 네. 중국에 그거 한 대 제가 봤고 한 대. 예, 그 다음에 광고를 하긴 하더라고요. BYD 이제 아토3라고 우리 보면은 대략 한 1호 EV 정도 되는 이제 조금 작은 경형 SUV 형태인데 그거 이제 광고는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저기 편의점을 제가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외국 가서 예. 외국 편의점 가면은 이제
그 외국에서만 파는 또 색다른 물건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식품들이 많이 또 진출했어요. 태국에도요? 예, 태국에도. 예, 그래서 가서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제 삼양 그 불닭볶음면이 많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우와, 요즘에 불닭볶음면이 좀 핫하다면서요? 예, 해외에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삼양이 지금, 삼양식품이 지금 매출 중에서 한 70% 정도가 지금 수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좀 대단한 거고, 되게 좀, 처음에 그게 히트를 치게 된 게 이제 유튜브에서 그 불닭볶음면 챌린지 해갖고, 네. 예,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붐을 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좀 뭐 마케팅 이런 것 좀 잘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좀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제가 그 태국 쪽 가서 얘기 들었던 게 이제, 요새 그 우리나라 여중고생들, 네.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옛날에는 떡볶이집 가가지고 또 매운 떡볶이. 제 시대 때. 예. 한주주 시대 때. 그 여자는 매운 거 좋아하시더라고. 아, 맵고, 매운 탄수화물. 매우면서 달달한 탄수화물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랬었잖아요. 네. 요즘은 그 여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제 제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마라탕 집을 가더라고요. 진짜 요즘 마라탕집 가면 교복 입은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저 딸내미 따라갖고 마라탕 집 가서 많이 먹었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런데, 태국에서는 그 이제 여자 중 고등학생들 그 시험 끝나고 나면은 불닭볶음면 먹는다 하더라고요. 약간 좀 태국에서는 한국 음식이 조금 더 이렇게 고급 쪽에 속하나요? 그렇겠죠. 아, 예, 그런 거. 아무도 그렇겠죠. 이렇게 또 이제 태국은 또 리사의 나라니까. 리사의 나라? 예. 아. 그 저기 블랙핑크 리사. 네. 예. 그래서 이제 워낙 또 리사도 인기도 있고 해서 원래 또 태국이 되게 좀 뭐랄까 외국 문물에 대해서 이제 동남아 여러 나라들 중에서 특히 이제 외국 문물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유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다 식민지였는데 태국만 독립국이었거든요. 그러네요. 가만 예.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식민지 이런 좀 경험이 있고 하면 네. 그 외세에 대해서 좀 이제 배타적이고 이렇게 되는데 아. 태국은 이제 식민지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 문물에 대해서 되게 좀 우호적인 편이에요, 원래. 네. 원래는 이제 태국 쪽에서는 그 일본 회사들이 80년대 그때 플라자 합의해서 이제 앵고 막 있고 했을 때 일본 그 회사들이 이제 가장 먼저 진출한 지역이 태국이거든요. 그 정도로 시장이 될 만큼. 예. 그래서 대단한 태국에 가면은 네. 실제로 이제 일본 기업들, 업체들, 공장 같은 것들이 현재 진출한 공장들이 되게 이제 오래 역사를 자랑하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소고파는 와코로라든지 맞아. 자동차도 말씀하셨죠. 자동차, 예. 혼다, 뭐 도요타, 혼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태국에서는 하여튼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좀 진출해 있는 상태고 그러다가 이제 한류 붐이 좀 더 세게 불어갖고 태국이 되게 좀 우호적이고 옛날에 그때 싸이 그 강남스타일 붐 불 때 네. 그때 이제 그 유튜브 조회수가 당연히 미국 1등이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2등이고 3등이 태국이었습니다. 와, 한국 문화에 되게 우호적인가 보네요. 예. 그때 제가 싸이 강남 스타일 한참 이제 인기 있을 때 그때 마침 또 제가 방콕에 놀러 갔던 적이 네. 있는데 그 싸이가 마침 그 무렵에 이제 태국 월드 투어 가지고 방콕 월드 투어 가지고 태국 시내가 싸이로 막 네. 도배되고 그랬었던 적이 아. 있어요. 그게 이제 좀 K-팝에 대한 좀 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하는 그게 이제 되게 좀 역사가 좀 오래된 거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잘 좀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팝 씬에 보면은 이제 옛날에 2PM 시절에 그 니쿤부터 시작해갖고 맞네요. 니쿤도 태국 사람이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그 아이돌들 중에 이제 태국 그 멤버들이 이제 끼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맞아요. 빅토리아인가? 그 친구도 태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FX 빅토리아. 네. 빅토리아. 되게 예. 잘하시네요, 아이돌을. 제가 그 SM 담당했던 거. 어쩐지 너무 탁탁 나오셔가지고 신기했어요. 제가 엔터테인먼트 업종도 담당했어요. 네네. 그래서 관심이 많죠. 저도. 그래서 그렇고 뭐 여자아이들의 뭐 민니라든지 뭐 이런 쪽도 다 태국이고 태국 사람들한테 많거든요. 네. 이제 한국 K-팝 많고 그게 뭐 그쪽에서 이제 그쪽 그 태국 사람들이 이제 K-팝 이런 문화를 되게 동경하고 이제 지원하고 하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태국 시장이 작지가 않아요, 사실은. 네. 일단 인구가 한 9천만 명 정도 되고. 잠깐만, 한국 인구가 지금 한 5천만 명 5천만 명. 정도인데 훨씬 많네요. 훨씬 많습니다. 와. 예. 태국이 한 인구 9천만 명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수준이 나쁘지 않아요, 태국이. 동남아시아고 반도,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이제 1인당 GDP가 뭐 싱가포르이 제일 높은 거고, 그거는 네. 뭐 도시국가니까. 두 번째가 말레이시아고, 네. 세 번째가 태국이거든요. 오, 예, 네. 베트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죠? 뭐,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이제 국가들하고는 GDP 수준에서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나라입니다. 네. 태국이. 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장성도 있는 거니까, 이제 음. 9천만 명의 어느 정도 좀 경제력이 있는 인구니까, 이제 네. 그게, 이것도 좀 시장이 되겠다 싶으니까 태국 사람들은 이제 K-팝 아이돌로 또 같이 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삼양이 또 그런 것들을 또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진출을 해서 지금 삼양라면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고, 참, 선대인 TV 아까 좀 말씀하셨고, 네. 이제 정정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2주 뒤에 정정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네. 선대인 TV 제가 방송 중에 이제, 테이버가 네. 나보고 도망갔다고, 나하고 눈 마주쳐서 도망갔다고 제가 말씀한 바가 있는데, 네. 그거 제가 오해한 겁니다. 어. 제가 착각해갖고, 사람을 잘못 기억해서, 이제, 음. 테이버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제가, 가짜뉴스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사과하다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버님. 그건 진심으로 제가 생각드리겠습니다. 꼭 보셔야 될 텐데. 예. 테이버가 아니고 동강이었어요. 그렇구나. 여기였어요. 여기에서. PD님하고 네. 아까 점심무슨 내가 물어보니까 네. 테이버가 아니고 동강이었다고 얘기하고 아이고, 어떻게 테이버님.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사람 잠깐 착각해갖고 예. 제가 이제 미국 장은 잘 안 보니까 네. 예, 미국 투자도 하시잖아요. 예. 올해 장이 미국 시장 주식이 좀 어땠습니까? 미국 주식이 나스닥을 위주로 되게 많이 올랐고요. 또 나스닥도 가장 우리가 빅테크라고 잘 알려진 그런 기업들 위주로 많이 올랐어요. 일단 애플, 아마존, 테슬라, 메타 그런 일반적 엔비디아도 있고요. 잘 아는 그런 주식들 위주로 올랐는데, 근데 그런 기업들이 과거에 코로나 이후에 많이 하락했었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자자들 무렵에 금리 인상이 시작됐고 그 금리 인상에 엄청나게 주가가 크게 하락을 맞이했는데 그게 이제 복구된 정도예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복구되다 못해 전고점을 이렇게 뚫고 넘어서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다른 기업들은 어느 정도 그 수준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게 좀 체감적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떨어졌던 만큼 다시 올라왔고 그 이상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나스닥 지수도 역시 좀 그런 정도로 보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왜 여쭤봤냐면 네. 그 질문 중에 이제 미국 주식 팔아갖고 이제 2천 이상이 되냐 네. 좀 질문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분위기가 여의도 쪽 분위기가 이제 하반기 증시를 되게 좀 세게 부르는 좀 경향들이 있어갖고 이게 또 최근에 주가가 좋다 보니까 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걸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돼 온 게 그거를 미래 쪽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월달에 이제 예상 밖으로 좋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쭉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 좋으면 이 추세대로 가면은 연말에 한국 지수는 3,000도 가고 내년에 4,000도 가고 또 설레발을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좀 이제 그런 상황이어갖고 이럴 때 사실 조심해야 돼요. 네. 지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게 지수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이제 종목이 중요한 거지. 네. 이제 좋은 종목 하고 있으면 지수는 그닥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사실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대충 좀 감 정도는 좀 갖고 계시는 게 좀 도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그때 사실은 좀 이제 역으로 좀 고민해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게 이제 보면은 제가 올해는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경험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정 주식 소수의 종목들만 이제 오른 거고 그게 올라서 이제 지수를 좀 이끌어갔던. 반면에 이제 대다수의 주식들은 이제 못 오른 주식들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인 상승장에서 이제 한 60% 정도 주식 오르고 한 40% 정도 못 오르는 게 이제 일상 보통인데 지금 올해의 상승장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이제 오른 주식이 40%밖에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바닥을 기든지 떨어진 주식이 한 60%가 되거든요. 예. 지금 제 느낌상으로. 아까 이제 미국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해요. 7종목만 오른 거니까. 보통 그런 형태에서 보면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7종목이 올랐으니까 나머지 이제 7종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7종목 이외의 주식들이 키 맞추기를 해서 올라가지 않겠냐 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움직였던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7개 올랐던 거는 계속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떨어지고 나머지 못 올랐던 주식은 지수가 빠지니까 동반해서 떨어지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떨어질 때는 90%가 떨어지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하면 90%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오히려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나스닥 지수나 이제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ETF 형태로 해서 투자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조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엔비디아하고 테슬라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가 주도주였으니까 예. 엔비디아 테슬라가 꺾이면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지수가 꺾이는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엔비디아 쪽에서는 지금 좀 눈여겨볼 만한 악재가 하나 나온 게 엔비디아가 올랐던 건 결국 챗GPT의 이제 높은 AI, 챗GPT의 높은 성장성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최근에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게 챗GPT의 그 뭐랄까 저기 트래픽, 트래픽이 감소한 걸로 나와요. 아, 최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었다고요? 예. 그렇군요. 예. 그거는 아주 좀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 네.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그 세종대학교에서 이제 같이 저기 한주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때 어서머니볼 할 때 그 서정 대표님하고 같이 할 때 제가 이제 챗GPT 안 된다. 네. 그건 너 돈 내고 쓰려면 쓰겠냐. 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돈 내고 쓰는 게 아닌데 그냥 공짜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덜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너무 막 핫해서 확 몰렸다가 이제 조금 잦아들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랄까 신기한 물건이 생겨갖고 네. 사람들이 이제 막 이 신기한 걸 한번 써보자 해서 썼다가 흥미를 곧 잃게 되는 그러니까 반짝 유행하고 사라지는 이제 그런 형태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좀 불길한 징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써보니까 제가 요즘에 바드를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이 챗GPT는 2021년 정도 것까지밖에 안 끌어오는데 바드는 정말 최신 정보까지 이렇게 끌어다주고 너무 편하게 더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접속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바드가 떠갖고 챗GPT가 이제 좀 가라앉는 그런 걸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챗GPT를 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저는 처음부터 계속 안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좀 걱정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테슬라 7% 급등 헤지펀드 공매도 비웃은 머스크 승리해갖고 지금 사실은 테슬라가 올해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 중에서 가장 네. 결정적인 부분이 사실은 공매도 숏스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전기차가 많이 팔려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예. 네. 최근에 이제 나온 그 2분기에 82% 이제 매출액 네. 그 판매 대수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2, 4분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중국이 이제 상하이가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공장이 2달 동안 놀았거든요. 거의 테슬라가. 거기에다가 물류 이슈도 있었고 반도체 이슈도 있었고 굉장했죠. 예, 그래서 2, 4분기가 실적이 되게 안 좋습니다. 판매 대수 거의 한 반, 원래 팔던 거의 한 절반밖에 못 팔았거든요. 그러네요. 그거 벌써부터 잊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아. 수치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라는 높은 수치가 나온 거고요. 네.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요.
보통 보면은 이제 QQ하고 이제 Y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하고, 그다음에 네. 전기 대비, 전분기 대비를 이제 보통 두 개를 얘기하는데, 전분기 대비를 해서 보면은 지금 늘어난 게 10% 늘었습니다. 이제 40만 대 팔다가 42만 대 팔다가 46만 대 파는 네. 이런 형태니까. 그래서 10% 분기 10% 넣은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제 괜찮긴 한데 82%하고는 좀 얘기 많이 다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작년 2분기에 대해서 그걸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우리 그 언론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증권 방송 같은 쪽에서 이제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될 필요가 맞아. 있는데, 그냥 2분기 82%와 대단한 성장 이렇게 해서 그냥 쭉 얘기만 하고 그 디테일을 얘기 안 하니까 네. 사람들이 좀 착각하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얘기 나온 게 이제 재고가 다시 또 늘고 있다는 얘기가 네.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2, 4분기 실적 발표가 아마 7월 27일 날 나오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7월 마지막 주죠. 7월 27일 아마 맞을 겁니다. 그 실적 나오는 걸 좀 보고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한 이제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지금 다만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그 펀더멘탈보다는 숏스퀴즈라는 좀 수급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급이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수급을 먼저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내가 밸류에이션이나 뭐 그다음에 펀더멘탈 같은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테슬라는 지금 안 되겠다 해서 성급하게 팔 건 아닌 거고, 네. 지금은 어디까지는 수급 논리니까 네. 수급 논리에 맞춰가지고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맞고, 근데 이제 그런 수급 논리상에 있어서도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수급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는 좀 유심히는 보셔야 되는데, 일단 실적 나오는 걸 한번 좀 보고 이제 결정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고요. 네. 일단 여기 나와 있듯이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 세력이 올해만 126억 8천만 달러, 이게 16조입니다. 16조. 예. 회사가 몇 개인가요? 16조 날렸다는 이야. 겁니다, 공매도가. 네. 2020년에 이제 공매도 대학 사이드 때 났을 때 그때가 50조 당했거든요. 어마어마했네요. 50조요? 50조. 그 정도는 안 되는데. 50조 달러는 아니에요. 50조 원. 50조 원. 예. 네, 그것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예. 50조 원이면 진짜. 예. 50조 원이면 에코프로, BM 두 개 합치면 10조 원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이게 사실은 되게 크게 작용한 거고요. 네, 이게 네.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예. 최근까지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13일 연속 상승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예, 그런 게 되게 이례적이에요. 주가라는 거는 원래 이제 3일 오르면 하루 쉬고 이틀 오르면 하루 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가는 게 정상적인데, 네. 13일 연속 오르는 거는 이 숏스퀴즈 때문에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숏스퀴즈 나와가지고 또 올리고 이런 좀 이제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뭐랄까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반면에 이제 숏스퀴즈 상황이 다 끝나게 되면은 좀 급락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공매도 칠 수 있는 이 총알이 장전이 그렇습니다.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미국하고 좀 다른 게, 네. 우리는 이제 공매도 기한이 무한정이어갖고 계속 끌고 갈 수 있는데, 좋다. 미국은 3개월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은 갚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공매도 숏스퀴즈 당해서 한번 갚고 음. 심기일전에서 탄화를 더 마련해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특정 계기가 되면은 한 방에 때려갖고 16조 이제 손해 본 거 이제 만회하려고 또 덤벼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두 종목이 제일 좀 많이 당했다 하더라고요, 공매도가. 공매도가. 예. 제가 기사를 쭉 살펴봤는데 이제 엔비디아는 금액까지는 안 나오는데, 네. 거기는 이제 공매도 평균 손실률이 한 106%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야, 그걸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공매도 네. 공매도 좋다니까. 정상적으로 사서 벌면 되지. 왜 공매도 치고 그래?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제 평균 손실률이 마이너스 84%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어마어마하네요. 하여튼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지금 되게 급등나게 좀 심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60% 오른 날도 있고 네. 최근에 60% 떨어진 날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미국은 공매도 이제 포지션에서 이제 리포트를 내는 거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공매도 쳐놓고 그 하우스에서 리포트를 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매도 쪽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안 좋은 리포트는 아주 공매도 쪽에서 내는 겁니다. 네. 또 반대로 좋은 리포트는 쟤들은 사놓고 내는 이제 그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롱으로 산 쪽은 좋은 리포트 내고 예. 쇼친 쪽은 나쁜 리포트 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네요. 그게 엄연하게 불법인데 네. 불법을 저질러도 지금 용인되고 있는 거고 미국은 그게 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는 있고요. 네.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 그렇네요. 진짜 최근에 또 에코프로도 비슷한 이슈, 공매도 쇼츠 퀴즈로 인해서 20% 급등한 날도 있었잖아요. 예, 20% 올랐죠. 이야, 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녹화 날짜가 이제 네, 7월 6일이죠. 6일입니다. 7월 6일 목요일 지금 네. 2시부터 녹화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2시 직전에 이제 제가 그 장을 보니까 네. 코스닥이 마이너스 2%였어요. 근데 에코프로는 지금도 플러스거든요. 에코프로 화이팅. 그게 지금 공매도 쇼스키죠. 예. 그러니까 다른 애들하고 완전 다른 움직임. 걔는 딴 세상인 거. 그러니까 공매도를 쳤을 때는 뭐 한 3%, 4% 하락하던 것이 공매도 쇼트 퀴즈가 일어나니까 막 한 10%, 20%가 예, 상승하는 예, 그런 상황을 예.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하고 다르게 간다고요. 네. 얘는 얘만의 수급 논리로 가는 거니까 테슬라가 13일 올라갈 동안에 나스닥이 계속해서 플러스가 났던 게 아니고 그렇죠. 나스닥 지수하고 관계없이 얘는 그냥 쇼스키즈라는 자기만의 이런 수급 요인에 의해서 움직여서 계속 올랐던 거고 그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단기 고점이 얼마까지 될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쇼스키즈 수급 이런 부분하고 같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보고 사실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단순하게 이제 밸류에이션상으로 지금 비싸니까 지금 팔아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르고요. 그래서 네. 좀 테슬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공매도 포지션 그게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수급적인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지금은 좀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스퀴즈가 끝난 다음에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 하는 네. 부분도 이제 열어두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모든 것들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큰 이슈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수급적인 부분은. 그래도 이런 거 알고 가면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하는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누군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증권 유튜브나 이런 게 되게 증권 방송이 되게 많은데 네. 이런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제 에코프로가 20% 급등한 날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테슬라가 이번에 그 인도량이 높아져가지고 에코프로가 급등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그따위 소리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얘기가 끝인가? 고작 그것 때문에 예. 20%가 올랐는가? 예, 그날 그때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선딩 TV 방송하면서도 이제 공매도 쇼스 퀴즈였을 거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제 3일 결제이기 때문에 수요일 지나봐야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수요일 날 제가 확인한 거는 그날 이제 월요일 날 20%가 9% 올라갈 때 네. 외국인 순매수 금액이 3천억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확인한 거는 그 3천억 중에서 대략 한 2,400억 정도가 네. 공매도 청산 물량이었어요. 와, 그거 맞네요. 그러면. 예, 쇼스 퀴즈죠. 예. 예, 예. 그렇게 정말 좀 우리가 역사의 한 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매도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주식 꽉 잡고 이렇게 쥐고 놓아주지 않았던 분들께서는 지금 굉장히 달달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종목은 지금 에코프로라는 이 종목은 네. 이제 그 시장 상황이나 기타 이제 펀더멘탈이나 지금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완전 수급 논리에서 움직이는 상황으로 간 네. 거니까 어디까지나 이 종목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단순하게 수급 논리로 접근해서 봐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이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좀 이제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오늘 테슬라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마련해 왔는데, 지지난주에 숙제를 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열심히 분석해서 좀 희망적인 밸류에이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밸류에이션이 좀 맞지 않을 수가 있다. 공매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변동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다음에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숙제해온 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핵심적인 부분 두 가지입니다. 테슬라의 네.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원래 테슬라가 되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였어요. 그게 이제 높은 멀티플을 지탱하게 해준 요인이었거든요. 막 자동차 회사인데 영업이익률이 27% 막 이랬어요. 예. 그랬는데 그게 지금 많이 떨어져 있었죠. 떨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테슬라 모델이 잘 안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할인을 통해 갖고 네. 이제 이게 일단 재고를 계속 쌓아둘 수가 없으니까 할인을 통해서 이제 그 재고 떨이를 쭉 하는 바람에 저기 1, 4분기 작년 4, 4분기 올해 1, 4분기 요럴 때 이제 실적이 좀 되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형태가 네. 같고 이게 이제 멀티플의 하락을 가져오면서 이제 주가 하락이 있었던 거고. 네. 근데 이제 2, 4분기 들어갔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좀 IR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성장 비전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네. 특히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충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먹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기 때문에 멀티플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된 거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영업이익률의 하락 추세가 이제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이 되느냐 네. 아니면은 영업이익률 하락 추세가 계속 가느냐 네. 하는 부분은 이제 2, 4분기 실적 발표하는 걸 통해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그런 이제 신사업 비전이 얼마만큼의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판단하는 그런 네. 두 가지 큰 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막 24%, 27% 자동차 업체가 나왔었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이 펀더멘털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약간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었던 거고, 근데 실제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10%대 초반으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야. 이거는 지금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야. 이렇게 좀 희망 회로를 돌렸어요. 예.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게 이제 공매도 한 애들도 열심히 리포트를 쓰고, 네. 그 다음에 바이 포지션 애들도 열심히 리포트를 쓰니까 그 각자의 이제 리포트를 갖고 와서 서로 비교 분석해보면 그러면 이제 좀 더 거기서 좀 객관적인 좀 시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좀 구해갖고 영어 네. 잘하시니까 한번 잘 보고. 네, 요즘에 또 이렇게 번역도 잘 돼가지고 예. 너무 좋습니다. 예.